안녕하세요. 카고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먼저 시장 소식입니다. 성수기 소비 선진국들의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0월에도 항공화물 운임은 우리의 예상대로 모든 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C라이브 데이터 서비스의 자료를 따르면 10월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의 평균 운임은 2019년 대비해서는 155%, 지난해보다는 37%나 증가세를 보였으며 성수기 진입 초기인 지난 9월보다도 10%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에 중량과 볼륨을 동시에 고려하고 집계하는 로드 팩터의 경우는 10월에는 68%로 지난 2019년 10월보다는 6%포인트가 올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보다는 3%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시장이 조금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지난 9월 로드 팩터에 비해서는 불과 2%포인트가 상승한 것을 두고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가들은 일단 9월보다는 로드 팩터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성수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만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것만큼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성수기가 한창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11월과 연말까지 현 추세를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로드 팩터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 긴장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운임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0월 발틱 운임 지수를 보면 홍콩에서 유럽 노선이 kg당 6.68달러에서 9월보다도 19.9%가 올랐고요. 홍콩 북미 노선 운임 지수는 9.94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실적입니다. 최근 ACI죠. 국제공항협의회가 발표한 2020년 작년입니다. 공항 실적을 보면 상위 10대 공항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할 때 여객 수송량은 전년 대비 한 45.7% 감소했지만 화물 볼륨은 3,0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 증가세를 시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위 그룹의 실적은 전체 항공 화물의 28%를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상위 10위가 아니라 상위 20대까지 항공화물 공항의 실적을 확대해서 확인해 보면 전체 화물량이 전년 대비 3.6% 감소한 4,770만 톤을 취급하는 데 그쳤으며 결국 항공화물 수요가 급증세를 보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항 역시 최상위 그룹만이 실적 증가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화물공항의 실적을 보면요. 2019년과 비교해서 자리 바꿈이 좀 적지 않은데 일단 1위는 미국 멤피스 공항이 460만 톤으로 2019년 1위를 기록한 홍콩의 실적을 뛰어넘고 홍콩 공항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280만 톤을 기록해서 전년보다는 한 단계 내려온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ACI 관계자는 팬데믹의 공항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고 항공사들이 당초 예정된 노선을 운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항공화물 수송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일부 국가의 검역관리 정책으로 인해서 운항 편수가 줄면서 화물 공급은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공항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M&A 소식입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지난주에 유럽 증권가의 뉴스를 통해서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가 세네토 인터내셔널이라는 독일계 포더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마침내 지난 11월 2일 날 머스크하고 세네토 쪽에서 M&A가 공식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아시는 대로 글로벌 거대 컨테이너 선사이면서 그룹이죠. 이미 담코 로지스틱을 인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수한 세네토 인터내셔널은 지금 지난 1984년에 회사를 설립한 패밀리 기업이고요.
유럽, 미주 및 아시아 전역 21개국의 64개 지사 및 1,7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중견 이상의 포워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그 항공화물 매출이 전체 65%를 차지했으며 해상화물은 한 30%, 기타 물류 포장 부분이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사실상 항공화물 분야에 조금 그 강점을 갖고 있는 포워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팬데믹 상황에서 그 자체 그 차터기를 도입해 가지고 항공 스페이스를 가지고 매주 11편의 항공화물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죠. 이에 따라 그 이번 인수와 함께 머스크는 또 항공 자회사인 스타에어라고 있어요. 이 스타에어를 통해서 2024년 그 인도 예정인 B777 화물 전용기 2대를 이미 구매한 바 있고요. 767 300기 화물비 3대도 임대해서 내년부터 본격 운항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머스크는 이제 더 이상 해운선사가 아니고 글로벌 로지스틱 프로바이더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며 프레이트 포워딩 시장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머스크 라인이 그 세네토 인터내셔널 인수 소식이 나온 직후 전 세계 프레이트 포워딩 업계에서는 공정선사가 포워딩 시장의 진출을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배적 위치를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일체의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머스크 쪽에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우리 행보가 포워더를 타겟팅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류시장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해서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기사는 카고프레스 12호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적합 목록 EDI 정성료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죠. 뭐 비싸니 싸니 뭐 많니 뭐 여러가지 그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국제물류업계 특히 그 포더와 국제 특성업계의 불만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요, 2018년 이래로 국제 간 전자상 거래가 매년 60%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특성업체가 납부하고 있는 정성료가 올해만 해도 100억 원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계 부담이 너무 크고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들까지도 이제 전성료를 내고 있으니까요. 이를 합치면 올해만 한 300억대가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요. 건당 평균 140원 수준인 그 관세청 적합 목록 EDI 전성료는 현재 1억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만나고 있죠. 그래서 과거 대비 막대한 전성료가 부과되고 있고 이를 중개사업자의 3사인 KTnet, KCnet, K레터가 이른바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업계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3개사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이 전성료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업계의 부담을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는요, 그 카고프레스 11호에 대한 특집 기사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본지의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사를 전제했으니까 관련된 표와 함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단신입니다. 화물 운송의 최저 운임제와 같은 그 화물 안전 운임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해운업계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그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안전 운임제를 신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로 환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안전 운임을 꼽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이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15일 그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이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1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첫 미주 항공편 LA05Z202편이 김포공항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 총 누적 탑승객은 한 3,0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연간 공급석도 1991년도의 기준으로 주당 한 1,584석에서
그 36,960석까지 약 23배가 증가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화물운송 또한 지금까지 총 42,000회 이상 운항할 정도로 큰 공급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카고프레스 12월에 취재 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건설된 그 중국 전자상거래그룹 알리바바의 물류 부문이죠. 카이시아너의 항공물류센터 개장을 계기로 해서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아태지역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사실 이 그 카이시아노의 그 아에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 이 터널은 창고는요, 터미널은요 이미 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개장이 연기됐다가 지난 1일날 공식 개장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장식에서 이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에어포트 홀딩스라고 하죠. 그 공항을 운영 관리하는 공단 같은 데죠. 여기서 이제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화물 처리량을 지금보다 한 두세 배 더 늘리고요. 항공 및 해상은 물론 육상까지 연결하는 국가 화물 운송 물류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키항공카고가 마카오의 화물기를 취항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항공카고는 중국 경제 중심 중의 하나인 홍콩에 이어서 이번에 마카오에 화물 직항 노선을 개설하고 화물 전용기를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터키항공카고는 이스탄불을 출발해서 알마티를 거쳐 마카오를 도착하는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투입 기종은 A330F고요. 주 2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